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충남도청 남문주차장 앞쪽에 있는 공원이에요. 지금 보이는 저 뒤쪽에 보이는 충남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위로 구름이 잠시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산책을 나왔어요. 여러분과 이 충남 도청 앞에 있는 산책로를 한번 산책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하늘이 이렇게 흐리고 그렇지만 날씨가 굉장히 시원해서 지금 농촌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은 밭에서 곡식을 돌볼 것이고, 또 회사나 어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직은 오랜만에 휴식을 즐기고 계시겠죠. 이렇게 충남도청 요 앞쪽에 이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요 뒤쪽에 충남도청이 있어요. 한번 잠깐 빠른 속도로 걸어 볼게요. 고즈넉한 분위기입니다. 이 녹색이 주는 편안함,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이 눈에 굉장히 좋다고 해요. 저는 앞에 그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눈이 좀 아프죠. 그 화면을 통해서 앞쪽을 봐야 되니까. 이 녹색이 주는 편안함이 정말 집중력이나 마음의 그 안정감,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책상에 보통 녹색을 깔아 놓을 때가 많아요. 빛 같은 것이, 책상불에 있는 빛 같은 것이 빛이 많이 눈에 부실 때 녹색이 있으면 눈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상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녹색으로 한번 분위기를 바꿔보세요. 저는 꽃 이름을 얘네들도 이름이 다 있을 텐데, 여기 꽃 이름 편말이 없어요. 꽃 이름 편말이 좀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가끔 이렇게 들꽃, 또 나무 꽃들을 보면 아쉬울 때가 많아요. 저는 꽃 이름을 많이 모르거든요. 그게 다 하나하나에 다 이름이 있고, 우리 세상을 참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름은 좀 알고 불러줘야 얘네들도 기분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나무가 꼭 밀림에 온 기분. 저 뒤쪽은 다 회색빛 건물들인데 밀림에 온 기분. 아마존이죠. 아마존이 그 지구의 폐라고 하죠. 지구의 폐. 이 전체 지구를 위한 녹색 공간을 제공하면서 수많은 산소를 배출해주는 그 아마존. 지금 여기 내포 신도시의 아마존 역할을 하는 것이 이렇게 공원 같아요. 공원. 둘러보아도 이렇게 파란색, 녹색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는 무궁화 동산인데, 무궁화 꽃이 지금은 아직 꽃이 없는데 무궁화 꽃이 피면 굉장히 예뻐요. 이쪽을 이 충남도청 관계자들께서는 이 무궁화 자연산 꽃도 있지만, 예산에는 굉장히 그 삼국축제라고 해가지고 국화축제를 해마다 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무궁화 동산이 만들어져 있고, 자연산 동산이 이렇게 꽃을 피우면 굉장히 예쁜데, 화분 그런 것도 같이 이쪽으로 잘 배열을 해서 축제를 한번, 여기에서 무궁화 동산 꽃 축제 같은 거 한번 좀 열었으면, 그것도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엄마 아빠 손잡고 나온 아이들한테 예쁜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충남의 작은 이 성장의 원동력이 도청이죠. 충남, 이게 대전에 있었잖아요. 대전에 있을 때 이 충남 도청의 그 입지가 이곳으로 이사 오면서 얼마나 참 이 충남 이 근처 사람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해주고, 또 여러 가지 문화 행사도
도청 문예공원인가요? 문예희관 거기에서 제공하던데, 저는 오페라를 그곳에서 처음 봤어요. 오페라 공연을 하는데, 이 충남도청이 처음 오고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가. 근데 뭐 지방에서야 이렇게 시골 지역에서는 오페라 공연하려면 도시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곳에서 도시 가서 오페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여유나 그 마음에 그 넉넉함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오페라 그거에 대한 한 구경하고 싶은 그 마음, 그런 게 좀 많이 있었는데, 오페라 공연한다고 딱 공고가 나더라고요. 그 플랜카드가 붙여서. 어머니 모시고 오페라를 구경을 갔어요. 참 그 깨끗한 건물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오페라 공연을 보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때. 그러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오페라 공연은 이제 무료 공연이었는데, 이 무료 공연을 이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충남도민의 세금으로, 대전 시민들은 참 불로이익을 얻었구나. 뭐 일하지 않고 소득 올리는 것을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저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떤 문화적인 이익을 얻은 그런 분들을 불로이익이라고 했어요. 무임승차라고 보통 하죠. 무임승차. 예, 근데 불로이익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졌던 그 문화적인 그 취미 생활의 그 기회, 그런 거를 우리가 되찾아왔잖아요. 충남도청이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이건 충청이와 충남이라고 해서 마스코트예요. 굉장히 조그맣게 만들어진 마스코트인데, 이걸 예쁘게 찍어서 이거로 한번 와, 예쁘네요. 그 문화적인 향유를 그분들이 다 가져가고 혜택을 누렸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충남도청을 가져오고 그럼으로써 그 혜택을 누구나 부지런하고 시간만 좀 있으면 누구나 그걸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흐뭇하더라고요. 내가 이 충청남도의 수도가 이 내 고향 땅으로 오는 바람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어머님과 기억을 만들 수 있는 추억,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같이 동행해 줬던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와, 이건 또 뭔가요? 이거는 뭘까요? 뭐를 의미할까요? 여기 동산에 있는 조형물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돌 같다, 이렇게 그냥 갖다 나 좀 예쁘게 균형 있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 저기다 참 성의가 없어 보여요. 촌 사람들이라고 어떤 문화적인 평가를, 또 균형적인 평가나 예술품에 대한 평가를 할 줄 모르는 줄 아나 봐요. 많은 분들이 다 여기저기 다녀 보시면 이렇게 성의 없고 참 보는 사람들의 그 기준을 낮추어 보는 그런 곳도 드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참 지방 곳곳 조형물들이 멋지게 디자인도 되고 배치도 그 주변 경관하고 멋지게 조화를 이루게 된 부분들이 많은데, 이 충남 내포 신도시는 그런 게 성의가 많이 부족해요. 건물도 멋도 없는 게 많고, 어떻게 하면 공간을 확보하고 더 분양 면적을 넓혀서 이익을 추구할 건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주는 건물들도 많고, 어떤 공사 현장을 보면 공사 기간을 늘려서 더 이익을 창출하겠다, 그런 느낌을 주는 곳도 많고, 요 충청남도 그 도청에 근무했던 어떤 분이 국장이었나요? 그분이 그 자기 동기인가 동창인가 그 건설업 하시는 분한테 특혜를 제공해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대전지방법원에서 뭐 집행유예로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된 것 같은데, 그렇게 엄청난 특혜를 서로 주고받았을 텐데, 작건 크건 공직에 있어서의 청렴성은 지켜줘야 하는데, 이곳저곳에서 그 공사가 진행된 거 보면 그런 특혜가 뭐 그분은 드러나서 그게 공개된 거지만, 드러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는 이제 원래 있던 주차장, 저쪽 뒤쪽이 인조잔디가 아니죠. 자연산 잔디였던 공간을, 광장을 새롭게 그 대리석으로 다 대리석 광장을 만들었어요. 여기가 이제 충남도청이에요. 충남도청. 저도 여기에서 충남도청에서 가끔 업무를 볼 때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많아요. 여기 공간에 카페도 있고, 그곳에서 또 카페 위에는 또 민원실 앞에는 또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이 옛날 다방 분위기죠. 다방. 저 어렸을 때는 다방이라는 게 참 친근감 있고, 거기에 있던 예쁜 언니들, 그 언니들이 다 지금, 그 당시엔 다방 내지라고 했죠. 내지 맞나요? 그분들이 다 나름대로 가정을 이끌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또 세상이 변해서 카페가 되고, 또 많은 그 의락시설로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방은 거의 뭐 동네마다 하나 있을까 말까. 그리고 대부분이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 다방을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 좋은, 참 얼마나 넉넉하고 좋아요. 이 넉넉하고 이 좋은 공간을 많은 분들이, 까치가 많은 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여기 이게 만약에 대도시에 있었으면 이 공간이 얼마나 인기가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마다 운동하고 그럴 텐데, 여기는 워낙 이제 뭐 시골이다 보니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보다는 쉬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은가 봐요. 왜? 문 열고 나오면 다 이런 자연 공간이니까. 그래서 대도시 속은 건물, 회색빛 건물, 그런 현대적인 건물도 가득 차 있어서 이런 녹지 공간이나 휴식 공간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데, 이곳은 지방이기 때문에 모든 곳이 그 자체가 녹지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뭐 특별히 산책을 하지 않아도 삶 자체가 걷는 걸음, 그 모든 걸음이 녹지 공간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 지방은. 그래도 이렇게 정갈하게 조성해 놓은 이런 산책길을 걷다 보면 참 기분이 좋아요. 지금 여기 한번 볼까요? 지금 벤치가 이렇게 쭉 다 몰아놨잖아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이 공사하시는 분들이 차 하나 갖다 대고 여기다 다 이걸 내려놓은 거예요. 쭉쭉 가면서 적당한 거리에 이걸 뿌려놓고 그곳에 놓으면 사람들이 가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렵잖아요. 좀 가다가 쉬고 그러면 좋을 텐데, 우리나라 이 벤치 그런 거 거리를 보면은 다들 모여 있어요. 저기에 저렇게 잔뜩 모여 있으면 사람들이 서로 불편하잖아요. 나와서 산책을 하기 위해서 나와서 옆 사람 대화하는 거 듣기도 싫고, 또 내 이야기가 상대방한테 들리는 것도 싫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저렇게 이 공사를 감리하시는 분들, 그 감리가 이 주체가 충남도청이나 충남개발공사일 텐데, 그 감리하시는 분들도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 이 적정한 거리를 뭐 30m에 하나씩 놔라, 아니면 20m에 하나씩 놔라. 저거 지금 한 10개 정도 되는 의자를 20m에 하나만 놔도 200m를 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거리가, 이 공원 저 끝에서 이쪽 거리가 한 200m 되나요? 그러면 딱 좋을 텐데, 제 생각하고는 달라요. 일하시는 분들이나 행정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더 좋을 텐데, 그 도시공학이 있어요. 도시공학. 도시를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람들에게 더 편리하고 또 좋은 환경을, 주거 환경을 제공할까, 그런 연구를 하는 학문인데, 그 프랑스에서 어떤 도시공학자가 공원에 배치되어 있는, 또는 거리에 배치되어 있는 저 벤치의 거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얼만큼 그곳을 이용하는지 연구해 봤대요. 연구. 근데 저렇게 몰려 있는 곳은 사람이 덜 온대요. 왜? 어려우니까. 근데 중간중간 쉴 수 있게 중간중간 잘 배치해 놓은 벤치나 뭐 쉼터 같은 경우는 더 사람들을 많이 유입시키는, 끌어들이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어느 책에서 읽어본 기억이 좀 납니다. 여기는 교육청, 충남교육청 뒤쪽에 있는, 저게 충남교육청이고요. 저쪽 지금 보이는 거, 이거 그 뒤쪽에는 뭐 정보화교육센터인가 뭐라고 하던데, 예, 볼까요? 여기는 사람들이 데모를 많이 해요. 가끔 지나다 보면 이 정문에서 어떤 교육직에 공무하는, 뭐 교육행정직이나 교육공무직, 학교 식당에서 급식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가끔 여기서 일을 데모를 하시더라고요. 1인 시위, 뭐 2인 시위 해서. 지금 머릿속에 기억나는 건, 엄마하고 딸이 한 초등학교 4, 5학년 되나? 딸이 마스크를 쓰고 플랜카드를 이렇게 피켓 시위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속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네요. 그분들은 어떠한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자기 의사를 이렇게 앞에 와서, 관공서 앞에서 시위하고 있을까 물어보고 싶었는데 좀 신뢰가 될 것 같아서. 근데 지금 궁금해요. 그분들의 일이 잘 해결되었는지. 여기가 자, 오늘의 저거는 경찰청이에요. 경찰청, 충남 경찰청. 이렇게 플랜카드가 많이 있죠. 한번 플랜카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 갈까요? 잠깐만요. 아우, 햇빛 때문에 잘 글씨가 안 보이네요. 오만 방자함의 끝판왕, 충남교육청 장악하는 사죄하라. 뭐 장악관이 뭐 잘못했나봐요. 그죠? 약속 취소하고 전화 끊어버린 민주시민교육과 장악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어, 이렇게 그 권리의식이나 피켓 시위, 이 시위의 전유물은 대한민국의 좌파가 참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요즘 그 좌파들의 분노에 같이 이제 맞대응하고 그들을 응징하기 위한 우파 단체들도 시위에 멋진 문화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정광훈 목사 자유통일당의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상당히 오래됐죠.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부터 시위를 하신 분이니까 토요일마다 계속 그 정말 수만에서 수십만의 인원이 모여서 시위를 하는데, 예전에는 탄핵 때문에 탄핵 반대 시위, 지금은 부정선거 수사하라, 그 모토를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 시위를 하세요. 그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계속 시위하면서 부정선거에 눈 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항의 시위도 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이래요. 분위기가 여기 이쪽 분위기가 이제 도심지가 되어 가고 있죠. 저기 뒤에 보이는, 요 사이에 보이는 그 기둥 있죠. 기둥 같은 거, 저게 저 건물이 뭐냐면 이곳에 내부 신도시에 연료를 공급하는 그 이름이, 하여간 연료를 공급하는 회사예요. 저기에서 가스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쪽에 난방장치, 난방 연료를 공급하고 있어요. 여긴 충남경찰청. 네. 여긴 운동장. 여기에서 의경들이 가끔 여기서 운동하고 그래요. 저 뒤쪽은 이지도원 쪽인가요? 예, 아파트가. 지금 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저도 잘 이제는 어떤 아파트인지 헷갈립니다. 아파트가 지금 많이 세워졌고, 또 이 내부 신도시는 여기 뭐라고 써있나요? 어르신 시민을 위한 청렴하고 부패 없는 우리 경험. 내부 신도시는 이제 이륙은 했어요. 이륙. 공중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공중을 향해, 세계를 향해, 또 대한민국 정상을 향해, 최고의 지방자치,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자치를 향해서 여기 한번 돌고 싶은데 일단 이 공원을 한번 찍을게요. 이륙은 했어요. 얼마만큼 높이 날아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충남이 가장 살기 좋은 지방 도시가 될지는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다만 충남 도민 중에 한 명으로서, 또 여러분들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아까 그 만났던, 제가 한번 비추었던 그곳 만나죠. 충남 도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또 이 충청남도에 수도인 이 충남도청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곳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꽃이죠. 이 연꽃이 굉장히, 이게 보기는 좋은데 이게 불량식품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한번 털을 잡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그 생태계가 얘네들로 가득 차요. 저기 물고기 있네. 네.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 여기. 금붕어를 처음 봤어요. 몇 마리 있네. 여기 와서 제가 금붕어를 처음 봤는데 예쁘네요. 4마리.
남원 그 춘향전, 남원의 그 춘향전에 나오는 이도령과 춘향이 그곳에 가보면 이렇게 참 공원이 물고기들이 참 예쁘던데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도 여기도 물고기들이 꽉 차서 물고기들이 꽉 차서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 정말로 예쁜 탁자와 벤치, 와, 너무 예쁘네요. 여기. 예, 여기 예쁘게도 여기 앉아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좋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우리 재미있는 이야기들 한번 나누어 봅시다. 세상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은데 옛날에는 정말 응어리진 마음을 어디다가 풀 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이렇게 핸드폰 하나면 풀 수 있죠. 저도 어쩌면 그러한 이 대한민국의 모순된 것들, 답답한 것들을 여러분과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산책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사가 요즘 부정선거 수사하라 막 그 열광 속에서 수많은 애국 시민들, 대부분 노인네들이에요. 노인네들 이렇게 그 시위하는 거 보면 수만에서 수십만이 모이면 그거보다 큰 뉴스거리가 어디 있겠어요. 또 해외에서는 관광원 분들이 광화문 시위 현장을 와서 관광 코스로 삼는데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좌파들이 시위를 하면 쓰레기와 폭력이 난무하는 경우가 많죠. 정말 뭐 좌파들의 시위는 폭력 그 자체인 경우가 많아요. 의경들도 다치고 깨지고 수많은 수류탄 터지고 물대포도 쏘고 그러는데 이 우파단체의 시위는 그 뒷모습이 항상 너무 깨끗하고 절제되어 있고 또 폴리스 라인 속에서 경찰이 안내하는 대로 잘 따라가고 그러한 선진 시위 문화 때문에 유럽에서 와서 오신 분들이 너무나 감동을 한대요. 감동. 아, 어떻게 이곳은, 이 대한민국은 저렇게 억울한 일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정치적인 자기 의사 표현을 이렇게 정갈하고 준법을 지키며 행하고 있을까? 그거에 상당히 감동을 한대요.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찍어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우파 시민단체들, 우파 애국 시민들의 그 시위 문화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후손들의 이익과 대한민국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주려고 하는 그 애틋한 마음, 그 애틋한 마음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지금 그 시민단체가 어저께, 애국시민단체죠, 어저께 어떤 모임을 출범했어요. 그게 어떤 모임이냐면, 지금 악법을 정말로 많이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권력을 자기 통제하에 두려는 야당의 그 폭거를 다스리겠다. 그래서 민주당 해체 헌법소원인가 뭐 그러한, 예전에 그 통진당인가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 통해서 그분이 검사 시절 때 해체되었죠. 정당이 해체되는 경우는
전 세계 역사상 거의 드물어요. 근데 그 우리가 그 역사에 남을 그러한 정당 해체의 엄청난 헌법적 수학을 전례를 만들어 놓은 자랑스러운 국가예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네, 이번에 수사 검사들 상당히 많죠. 그 이재명 수사하는 분들, 그분들 수사하고 뭐 하면 탄핵하겠다. 또 판사 이화영한테 9년 6개월인가 선고를 내는 그 판사님 또 탄핵하겠다. 막 그런 식으로 겁주고 시위하고 때를 쓰고 그러한 그 개딸들이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그들은 대한민국 국익에, 질서정연한 대한민국의 국익에 결코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검사의 수사가 부당하면 그에 맞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탄핵은 특별한 경우에 탄핵 절차를 밟아요. 고위 공직자들이 정당한 수사 절차에 의해서 어떠한 사건이 해결되기가 어렵다. 그들이 연관되어 있다. 그러한 것들, 특히 정치적인 외압이 굉장히 큰 것 같은 사건들, 그런 것들을 잘못 진행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걸 탄핵을 통해서 바로잡으려 하는데, 우리는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탄핵. 저거 예뻐요. 오리 같아요, 오리. 제가 오리 아침 식사 시간을 방해한 것 같아요. 여기서 뭐를 먹었을까요, 쟤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뭐 먹을 게 없는 것 같은데, 저 오리는 여기에서 뭔가를 또 먹다가 저 때문에 날아갔어요. 아침 식사 방해했는데, 지금 아침에 이렇게 식사는 새들이 너무 많아서 좋네요. 이곳이 막 그 토끼도 산토끼나 뭐 고라니 같은 것도 뛰어다니고 하면 좋을 텐데, 호랑이는 뛰어다니면 생명에 위협이 되니까 여기에서 호랑이가 살 수도 없지만 그냥 상상. 아프리카의 그 자연공원, 정말 큰 자연공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는 생태계가, 요 작은 공원에 알맞는 생태계가 조성되려면 삭, 고양이, 그런 것이 한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물고기,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탱하는 그 수많은 어르신들이 많아요. 우리는 다 그분들한테 빚을 지고 은혜를 잊고 살고 있어요. 저는 그분들의 소식을 이렇게 작게나마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어쩌면 좀 기분이 괜찮아요. 이렇게 작은 카메라를 통해서, 작은 핸드폰 하나 통해서 우리가 자기 하고 싶은 말도 전하고, 또 저의 의견에 공감하시는 분들의 응원도 얻고, 또 물론 저의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제가 나쁜 놈이겠죠. 근데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우려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조직적인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로 대한민국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무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 많은 죄들을 짓고 국회에 들어가고, 지금 국회에 들어간, 다음 국회에 들어가는 그 국회의원들 속에는 이 반자유주의적인, 반대한민국적인 그 좌파들의 모토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국가였다. 그러한 말들을 하는 작자들이 국회를 거머쥐러 이제 다음 국회에 들어가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민 수준이나 민주의식 수준이
그들을 뽑아줄 만큼 그렇게 많은 지지를 줄 만큼 낙후되었거나 또 이 정부가 혼용되었을까요? 혼돈의 세계는 살지만 저는 많은 분들이 선과 악을 잘 구별할 수 있는 본능적인 지각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수많은 투표를 통해서 저질러진 정말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종이 투표 용지들 또 맞지도 않는 투표 용지들 또 옥은호라는 어떤 유튜버가 있어요. 옥은호 그분 유튜버를 보면 선거를 사전선거죠. 사전선거 들어가는 인원수를 전부 다 확인을 했어요. 저 방송 촬영을 해서. 근데 들어가는 인원수가 100명이라면 선관위에서 정식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얻은 그곳에서의 사전 투표자 수, 사전 투표를 하고 간 사람 수를 보면 달라요. 100명이 들어갔으면 120명이 투표한 거로 나오고 그 20%가 만약에 주작되었다면 그 표가 다 어디로 가나요? 지금 다 사전 선거에서는 거의 99전 99승이 다 어디입니까? 좌파 단체예요. 특히 제일 혜택을 크게 받는 더불어민주당이 사전 선거의 가장 큰 수혜자죠. 어떻게 그렇게 그 수많은 수혜를 입는 그런 사전투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수많은 그 공정선거에 관심 있는 수많은 분들이 계속 싸워오고 있어요. 지금 몇 년째. 근데 우리 지방에 있는 많은 분들은 잘 모르죠. 그 수많은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들을 재판을 통해서도. 근데 재판을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그 판사들이 있어요. 그 판사들이 참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아니죠. 그건 억지죠. 억지. 판결문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억지예요. 제가 그 평범한 시민의 눈으로 봐도 억지 같은 그 판결문, 그런 판결문을 통해서 기각시키거나 각하시키거나 어떤 제도적인 접근을 통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되찾으려는 시민들이 점점 분노가 커지고 있어요. 눈덩이처럼 분노가 커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점점 더 우파 시민단체의 공정선거를 확보하고 싶은, 또 요구하고 있는 우파 시민단체들의 그 분노, 정치적인 분노죠. 정의를 위한 분노죠. 공의라고 하죠. 공의. 공적인 의분. 국민들이 한 분들이 다 의사가 되고 있어요. 의사. 윤봉길 의사만 의사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 그 훌륭한 분들, 어르신분들, 그분들이 한 명 의사가, 의분의 정의로운 사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방에 살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좀 관심 좀 가지고 요구할 건 요구하고, 충청남도에서도 이번 이 홍성 예산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 때 그 투표함 문제가 생겼었죠. 제가 그걸 한번 봤는데 자세한 말은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까 하기 어려워요. 근데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투표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공정한 또 정의로운 국가를 잘 만들어 가서 억울한 사람도 좀 덜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춥고 더위 속에서 그 몇 년째 4, 5년, 5년, 6년 뭐 정말 계속해서 데모하고 뭐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무슨 고생을 하고 생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정지되어 있으니까. 그 사악한 무리들이 조작된 선거에 의해서 만약에 국회에 입성하면 그들이 하는 목적이 뭘까요? 국가 파괴 아닌가요? 대한민국을 거머쥐기 위한,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또 자신들의 뒤를 봐주고 있는 다른 적대국가를 위한
어? 반자유민주주의적인 정책을 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법률들을 수없이 생산해내고 국민을 위한다는 그러한 말 속에서 진정한 국민은 없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또 독재국가 완성을 위한 그러한 법안들만 잔뜩 양산해내고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 고치려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선거를 통해서 올바른 국회의원들의 선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99전 99승다운 정말 엄청난 사전투표의 비율, 본선거에서는 대부분 이기는데 사전선거에서 뚜껑이 열면 다 바뀌죠. 여러분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통계학자들은 동전 2,000개를 한 번에 던져서 동시에 같은 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래요.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공정선거 때문에. 그분이 기무사에서 육군사관학교 다닌다 성적 교수하고 머리가 좋아서 미국 가서 전산학 박사를 받고 오신 분인데 그분이 요즘 선관위 공무원들 정식으로 고소했어요. 그리고 딱딱 찍어서 요 5놈이 선거를 조작했다 해서 정식으로 유튜브에서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떳떳이 이야기하고 제발 나를 고소해 달라 그렇게 하는데도 꿀먹은 벙어리 누구? 선관위. 그들이 정말 정정당당하고 옳은 일을 했다면 국민들의 이러한 애절한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말들에 대해서 투쟁에 대해서 결코 억압하지 않고 정말 스스로 같이 좌파건 우파건 공정한 선거를 만드는 데는 물불을 가려야 되지 말아야 하잖아요. 누구나 똑같이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니까.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재판에서 억지 부리고 방어하고 그거를 또 다 들어주는 정말 좌파 판사들 정말 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어요. 그분들의 애절함이 하늘까지 닿은 것 같아요. 지금 시기에. 그래서 그 전산학 박사 하신 그분이 요즘 정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새롭게 이 전쟁에 뛰어들었어요. 공명선거 또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한. 그래서 지금 기대가 만땅이 돼요. 유명한 변호사 몇 분도 열심히 하시고 있고 그런 선거를 공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뛰고 있고 또 새로운 우군이 정말 부정선거 그 재판에 있어서 또 운동에 있어서 바로잡기 위한 운동에 있어서 메가다 장군 같은 인천 상륙작전을 이루어내서 대한민국을 뒤찾아준 메가다 장군 같은 그러한 훌륭한 전산학 박사님 그분들의 육성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게 유튜버에 많아요. 부정선거를 다루시는 유튜버들 민경욱 대표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어디선가 여러분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만 삶에 바빠서 움직이고 계실 텐데 우리들의 이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어디선가 누군가가 돈 안 되는 일 정말 욕먹고 생명의 위협도 느끼는 그러한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걸 꼭 아시고 한번 관심들 가져보세요. 관심들 좀 가져보시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부를 통해서 이 많은 걸 이루었다면 그것이 정당하게 지켜질 거라고 생각합니다.